안녕하세요. 2023년도 구정 쓸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쓸 날이 며칠 안 남아서 그런지 어, 저 형님이 방금 왔다 가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니까 이렇게 명절날에는 형제간들이 한 번씩 왔다 갑니다. 오늘은 이전과 관련해서 다소 무거운 그 이야기가 한번 해야겠어요. 저희 세대, 다시 말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어차피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있을 것인데요. 특히나 부모님 모시는 관계로 사실상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걸로 알아요. 왜 그러냐?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래요. 부모님 문제로 원만한 형제 자매 간의 대화가 있는 집안은 있기는 있죠. 그러나 손으로 꼽을 정도고요. 그마저도 나타난 것만 원활하지 또 내부적으로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마 인간사와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문제로 가족,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느 정도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가느냐 이 차이 같아요. 저희 집 이야기 하자면 저희는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위로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제 큰형님과 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형님은 암 수술, 그 암도 췌장암으로 아주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를 못 모시죠. 그 다음 형님이 계신데 지금 그 형님과 저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형님은 나름대로 효에 관한 역할, 자식에 관한 역할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이 있는 분이세요. 제 형님은. 물론 뭐 형수님도 같이 뭐 그러게 하시겠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모십니다. 예. 그 다음에 저 있고 제 뒤로 동생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 주변을 보더라도 막둥이나 막내가 부모님을 모신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보니 제가 모시게 됐어요. 이게 요즘은 다 그렇죠. 처음부터 모시는 분이 또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아마 보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진 뭐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으나 거진 90% 이상은 악화가 되죠. 그러면 악화가 됐을 때 제 주변을 보니까 어떤 자식들은 그대로 부모님을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저처럼 악화가 됐을 때 집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후자 경우죠. 집으로 모신 경우라 하면 더 이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놔뒀다가는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죠. 이대로 돌아가시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자식들이 직접 부모님을 모실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잠깐만요. 부모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
예, 어머님 지금 아침 식사를 한 2수 더 하시고 다시 주무셔 버리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누구가 말을 꺼내긴 해도 결론을 못 내리죠. 야, 어머님이 이대로 가면은 더 악화가 되는데 어찌면 좋겠냐. 이게 문제만 제시하지 결론을 못 내린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그 흥분기간이 있어요. 뭔가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고, 예, 그런 기간이 있어요. 알았어, 언니. 그럼 계시오네. 예, 저 또한 그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형제한끼리 서로 그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죠. 한 달 정도.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시스템 하에서는 뭐 답이 없어요. 그대로 요양병원에 계시든지 아니면은 자식이 직접 모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요양기관이나 제3자를 직접 집으로 초빙해서 여기서 케어하게 하시는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경우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다소 이례적인 경우고, 그래봤자 어차피 또 가족이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외로 치고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그 누구도 결론을 못 내려. 왜 그런 거니? 전부 다 자기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생업이 있어서 또 성업도 있고, 또 다 시집장가 갔기 때문에 배우자도 있고, 또 자기 새끼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최후는 나다. 그러나 한번 지켜보자. 그러는데 한 달이 돼도 선뜻 누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셋째 형님 모셔야 돼요. 또 나름대로 효자라고 또 말하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아주 효부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결정적 시기에는 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역시나 결론을 못 내서 제가 당시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개업 돈벌이도 사실상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중개업 자체의 이 시장도 혼탁하고, 그래서 제가 마누라를 할 일주일간 설득을 했어요. 근데 제 마누라는 처음에는 오케이 하더니 막상 부모님을 모시오니까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일단 부모님을 모시기로 한 이상 형제 자매에게 일절의 감정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본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마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그 감정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신다 해서 형제 자매에게 내가 무슨 생색을 낸다거나 혹은 주변 지역 주민에게 또 무슨 티를 낸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모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 지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제 마음도 지금도 그렇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은 더 강합니다. 그런데 뭐 제 어머님 생신이네, 연말 연시네, 설이네, 추석이네 하면서 우리 형제가 특히 우리 셋째 형은 설하고 추석, 그다음에 어머님 생신. 어머님 생신 때는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오시고 설하고 추석 때는 손집까지 데려옵니다. 예, 딱 1년에 2번 옵니다. 그렇게 손집까지. 예. 어머님이 저렇게 존경을 앓고 자기 동생 혹은 장할아버지가 생업을 포기하고 몇 년째 수발하고 있어도 딱 1년에 두 번 옵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효도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생색을 하거나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작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요. 형제 간에 있어서 부모 때문에 갈등은 없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부모 면전에서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부모 없는 데서 문자 그대로 야단 법석을 벌려가지고 통으로를 내서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피가 섞은 형제가 아니에요.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겸허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 이 모든 것을 뭐라 해야 되나,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재설정해야 한달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봐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은 봉합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봤어요. 지금 형제 자매 간에 대화도 않고 사는 집안이 꽤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전부터 형제와는 오해가 없는 집안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동네에서 우애좋기로 소문난 집입니다. 그런 집들도 지금 부모 문제로 형제간에 대화도 않고 사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니?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보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인식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할당이 적다고 할까요? 할당. 어느 정도 메모리 공간은 상대방한테 배려해주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메모리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를 하지 않고 타인의 말을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죠. 이 오류는 저 또한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 형제 자매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타인 간의 대화에서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만 어찌됐든 주변에 이렇게 형제 간의 의리가 없어진 그런 부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누구 못지않게 우리가 좋아할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서 뭔가 모르게 그 형제 자매 간에 그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좁아진 것 같고 그 원인은 상대방이 부모에 대한 태도 혹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려서 그래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이상하죠? 잠깐만요. 언니 왜? 왜? 어? 무엇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하여튼간 형제 간에 이렇게 대화가 풀어야 되는데요. 제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가버려요. 혹은 심지어는 막 울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말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쌍방 간에 공동된 현실 인식이 없죠.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판단도 틀리고, 판단도 틀리기 때문에 행동이 틀리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피가 섞인 형제이니까 서로 대화를 해서 그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토론한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니, 제 형님 아들, 그러니까 저로 봐서는 족하고 어머님으로 봐서는 손자죠. 그 손자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30대 중반? 요즘은 40대 중반이 뭐 늦은 것도 아니다 생각됩니다만은, 그 당시 그러니까 10년 좀 넘었나요? 제가 조카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40살은 확실히 넘었는데, 하도 이렇게 늦게 이제 장가를 갔죠. 장가를 갔는데 또 예의를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으로서는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는가 봐요. 몇 년이 돼도 아마 한 3, 4년까지도 예의를 못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손자하고 손주 며느리 있는데 앞에서 아마 시바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손주 며느리가 극도의 슬픔을 느낀 것은 당연하죠. 여자 입장에서 제가 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형수, 다시 말해서 며느리가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무슨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냐, 무슨 노인네가 저런 노인네가 있나, 이런 말을 저한테 해요. 어쩌면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이 뭐랄까, 울고 싶은데 때려줬다 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물론 그 전도 그랬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노골적으로 제 어머님을 이제 좀 거부시하는 거예요. 제 형수님이. 물론 제 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 형님은 제가 추성컨대 형수님의 입장을 본심이 아닌데 그렇게 대면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하여튼간 그 부모님이 그 말 했다고 저렇게 제 어머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그랬죠. 어머님 세대는
뭐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세대는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 시대의 문화는 그대로 접수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더라도 무슨 노인이 선주의 며느리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 거니? 그 말 나오기 이전에 우리 형님이나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 했던 것은 저는 다 알죠. 어머니 하면서 본질적으로 접근 못하는 처신들이 저는 알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머님의 집이 지금 편찮으세요.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 형수님이 우리 집 앞을 차 타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아파요. 근데 그가 어디 가느냐? 놀러 가요. 그렇다면 놀러 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잠시 들려서 내 앞에 슈퍼 가서 시원한 음료수 사가지고 어머님 저 어디 바쁜데 어디 가는데 잠시 들렸습니다. 이놈 하나 드세요. 다음에 아들이랑 같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머님 편찮으시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가 수없이 많아요. 저는 그것을 알죠. 그러면서 면전에서 고개 숙이고 어머니 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처한 입장을 어떻게 샘플화해서 표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미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는다면 날마다 싸우고 또 그 반대 거꾸로서 제가 상처를 많이 입겠죠. 안 하고 제가 가는 이 길은 어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왼팔을 사용은 못합니다. 아까 형님 왔다 갔죠. 내색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만요. 예. 네. 오줌 쌀까? 그래, 잠깐 기다려. 요강 갖고 올게. 어머님도 소변 보신다 하네요. 그래서 언니 소변 볼까? 쏨해봐. 알았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다음에 시간 날 때 또 하겠습니다.